뉴욕시가 오는 7월 6일부터 경제재개 3단계에 들어가지만 식당의 실내 영업에 대해서는 연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주들이 경제 재개 단계를 중단하거나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가운데 43%인 5만 4천여 명이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렘데시비르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치료에 5일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민간 보험 가입자의 치료 비용은 총 3,120달러에 달했습니다. 뉴욕시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뉴욕시 경찰 예산을 10억 달러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4,630명 늘어난 270만 6,441명, 사망자는 432명이 늘어 12만 9,21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49명이 늘어 41만 7,777명, 사망자는 3명이 늘어난 3만 1,499명, 뉴저지 확진자는 45명이 늘어나 17만 6,399명, 사망자는 5명이 들어 15,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경제재개 3단계에 들어갑니다. 원래대로라면 3단계에서는 식당의 실내 영업이 허용되는데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식당의 실내 영업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이미 실내 영업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7월 6일로 예정된 뉴욕시의 경제재개 3단계 하에서 식당 실내 영업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제재개 2단계에 있는 뉴욕시에서는 배달 픽업과 함께 야외 식당에 한해서 영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 들어서면 식당 실내 영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이것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쇼핑몰 재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뉴욕시 3단계 진입을 앞두고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사람들이 공공장소 등지에서 모여있는 것과 위반 사항에 대한 강제 조치가 불충분한 것, 고위험 타주로부터의 방문자 규제 문제 등을 들었습니다. 또 최근 다른 주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식당 실내 영업에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 등과 함께 7월 1일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식당들의 실내 영업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다만 뉴저지 전역의 쇼핑몰은 29일부터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6피트 사회적 거리 유지 등의 조치하에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주들이 경제 재개 단계를 중단하거나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로 문을 열었던 주점이나 식당의 문을 다시 닫고 남부 일부 카운티들은 해변도 폐쇄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주도 늘고 있습니다. 29일 CNN과 뉴욕타임스, 더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으로 10개가 넘는 주들이 경제 정상화 단계를 일시 중단하거나 되돌리고 있습니다. 오는 8월 공화당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플로리다 잭슨빌은 기존 입장을 바꾸고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전역의 다른 도시와 카운티들도 해변, 술집, 식당과 사회활동 일시 폐쇄와 중단을 검토 중이고 남부에 있는 카운티들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에 해변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당초 이번 주 만료되는 비상사태 명령 및 기타 유행병 대책을 8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이번 달 만료되는 제한 조치를 2주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로라 켈리 캔자스 주지사는 다음 달 3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 역시 술집과 나이트클럽, 체육관과 영화관, 워터파크 등 운영을 30일간 잠정 중단하고 실내외 공개 행사와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는 12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에서 숨진 사람들만 5만 4천여 명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무려 43%에 달하는 수치로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층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9일 뉴욕타임즈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요양원과 장기 요양시설에서 최소 5만 4천 명의 입주자와 직원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 당시에 미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43%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매체는 연방정부 일부 자료와 함께 주와 카운티, 개별 시설 보고를 토대로 12,000개 시설의 28만 2천 감염 사례를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치사율은 5% 정도지만 요양원 및 장기 요양시설의 치사율은 17%에 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요양원과 교도소, 식품 처리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며 이 중에서도 요양원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층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보건정책연구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가족재단의 최근 집계를 인용해 요양원과 장기 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사망률은 전체 45%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조사 결과 43개 주와 워싱턴 DC의 10,000개 이상 요양시설에서 25만 4천여 명의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5만 2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0월 1일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7만 5천 명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같은 기간보다 약 4천 명 정도가 소폭 감소했는데요. 여기서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된다고 가정하면 사망자 추산치는 약 2만 5천 명이 더 줄어듭니다. 29일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평가연구소는 홈페이지에 사망자 전망 데이터를 통해 오늘 10월 1일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7만 5,167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기간 전망치인 17만 9,106명에서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사망자 전망에 인용돼 공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될 경우 사망자 전망치는 2만 5천여 명이 감소해 15만 996명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전망치에 따르면 10월 1일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는 7월 중순까지 640명 전후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7월 중순을 지나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 일일 사망자 평균이 점점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모델을 적용한 10월 1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는 552명 수준으로 7월 중순보다 소폭 하락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에는 신규 사망자 전망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0월 1일 기준 71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는 현재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치료에 5일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민간 보험 가입자의 치료 비용은 총 3,120달러에 달했습니다. 29일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일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가격이 총 3,120달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와 같은 공공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렘데시비르 1회 복용량의 380달러를, 민간보험 가입자에게는 520달러를 각각 책정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첫날 2회분, 그 다음 날부터 하루 1회분을 투여하고 가장 짧은 경우 치료에 5일이 걸린다는 가정에 따라 민간보험 가입자는 3,120달러, 공공보험 가입자는 2,340달러를 약값으로 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만약 치료에 10일이 걸린다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약값은 5,720달러, 공공보험 가입자 4,290달러입니다. 데니얼 오데이 길리어드 최고 경영자는 이 치료제에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매겨졌다며 렘데시비르를 복용하면 코로나19 환자가 나흘 일찍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입원비를 3,000달러로 잡을 경우 총 1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길리어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몇몇 제네릭 제약회사들은 1,000달러 미만의 복제약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미국 경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을 시작했지만 앞으로의 경제 회복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억제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통제 없이는 완전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 언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출석에 앞서 준비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경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중요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고 예상보다는 빠른 회복을 시작했다면서 이런 반등은 환영할 만하지만 새로운 도전,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다시 참여하기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완전한 경기 회복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근 경제가 일부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조속한 완전 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 언급은 미국 내 상당수 주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V자형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미 경제가 V자형 회복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경찰 예산을 10억 달러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시위대가 요구한 경찰의 예산 삭감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인원을 감축하고 경찰의 학교 안전요원 통제권을 교육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이 이날 뉴욕 경찰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당초 6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10억 달러가량 줄이기로 시의회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에 대해 플로이드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블라디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욕 경찰 지출 예산 중 5억 달러를 청소년 센터와 공공주택 개량 사업을 위해 전용하자고 시의회에 제안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시의회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감축안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시와 시의회 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예산 감축은 뉴욕 경찰의 인원 감축, 경찰의 학교 안전요원 통제권을 교육부로 이양하는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 경찰은 일부 예산이 청소년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감축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10억 달러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학교 안전요원 통제권을 이양하면 학교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연방대법원이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루이지애나주의 안전하지 못한 낙태 방지법이 헌법상 부여된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9일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옹호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인근 병원에서 환자의 이송과 입원 특권을 인정받는 의사에 의해서만 수행돼야 한다고 엄격히 제한한 루이지애나주의 안전하지 못한 낙태 방지법이 헌법상 부여된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구성이 보수 5명과 진보 4명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여전히 낙태 제한을 지지한다면서도 지난 2016년 유사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진보 대법관 4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6년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한 텍사스주 법률에 대해 건강상 유의미한 효과가 없고 낙태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위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모든 낙태 시술 절차가 인근 병원에서 환자 이송과 입원 특권을 인정받는 의사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는 루이지애나주 정책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모두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장벽 저지 소송에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4개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야생동물 서식지와 멸종위기 동식물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급심에 이어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CNN 방송 등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주에서 국경장벽 건설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4개 환경단체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생물다양성센터와 동물법률보호기금, 야생동물보호협회와 남서환경센터 등 4개 단체는 정부가 국경장벽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장벽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공공보건과 환경, 사유재산권과 원주민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고 의회 개입 없이 건설을 강행한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런 과정에서 야생동물 서식지와 멸종위기 동식물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에서 이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날 환경단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인구 140명당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2차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개방 시기 목표를 독립기념일로 잡았던 LA 카운티가 오히려 경제재개 과정에서 뒷걸음을 쳤습니다. 인구 400명당 1명꼴에 달하던 확진율이 일주일 사이 140명당 1명꼴로 크게 증가했고 입원 환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재확산세에 LA를 포함해 일부 카운티 술집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상당수의 식당이 여전히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확진율 감소에 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But this past weekend, 3 weekends after our restaurants have been open, 33% of the restaurants were still not able to adhere to the physical distancing protocols indoors. And 44% of the restaurants had workers who were not wearing face coverings and face shields. LA 카운티 외에도 이미 신규 환자 발생이 늘고 있는 31개 주 가운데 13개 주가 경제활동 재가동 계획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감소한 곳은 뉴햄프셔와 로드아일랜드 등 단 4개 주뿐입니다. 이처럼 재유행 조짐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의 2차 셧다운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They're probably looking at having to go back on a very strict lockdown to suppress the transmission. 오는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LA 카운티가 추가 폐쇄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당국은 바이러스 전파력이 매우 높은 시기에 집단으로 모이거나 외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며 최대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상황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렌지 카운티를 감시 목록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오렌지 카운티를 감시 목록 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외에도 솔라노와 메르세드, 글렌 카운티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감시 목록에는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되는 총 19개 카운티가 올라 있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감시 목록에 14일 이상 리스트에 올라있던 카운티들을 대상으로 술집 폐쇄 명령을 내렸고 최소 3일에서 14일 동안 올라있던 카운티들에게는 술집 운영 중단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대법원이 26일부터 재외공간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온라인 인증 서비스 아포스티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119개국 176개의 재외공간에 방문해 발급받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체류국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증명서 활용이 더욱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브로드웨이의 셧다운이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29일 브로드웨이 제작자와 극장주를 대변하는 브로드웨이 리그는 성명을 통해 내년 1월 3일까지의 예약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티켓 교환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웨이 리그는 내년 초부터 연쇄적으로 공연이 재개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 전국 대학에서 신입생 등록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하버드대에 따르면 올 가을 학기 신입생 등록률은 81%로 전년의 84%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런 저조한 신입생 등록률은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입학 1년 연기를 선택한 학생들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아직까지 올 가을 학기 캠퍼스 내 대면 수업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10에서 12학년생이며 커뮤니티 활동에 열정적인 경우에는 9학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은 온라인으로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6주간 진행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은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신청은 7월 8일까지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고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구름이 많겠고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